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협상의 시기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뉴욕 증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정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한 주였는데요. 역사상 기억에 남을 만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등락 장세가 굉장히 크게 연출이 됐었는데 하루에 S&P 500 지수가 9%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가 12% 이상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연초부터 계속해서 뉴욕 증시 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변동성의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빅스 지수가 지난주에는 50까지 치솟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17% 좀 하락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대표님 일주일 만에 뵙잖아요. 네. 지난 한 주 정말 변동성이 굉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 봤습니다. 그러시죠? 처음 보셨나요? 네, 제가 한 33년 됐는데 네. 제 기억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변동성 지표가 대표적으로 이제 빅스 지수라는 게 있고 네. 스큐 지수라는 게 있죠. 제가 조금 이제 덜어 소개를 드리곤 하는데 사실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는 S&P 500의 종가를 가지고 종가가 이렇게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면 그 숫자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크를 했다가 좀 떨어지고 수치가 제가 그저께 거 지난주 말까지라서 37포인트로 돼 있는데 어제 30.89포인트로 좀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좀 하락을 한 추세였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스큐 지수라는 게 향후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이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 두 개 중에 이 스큐 지수 블랙스완 지수라고 해서 이 지수가 향후 30일 동안에 내재된 변동성의 예측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이 지표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128.64포인트였다가 어제 조금은 올랐어요. 135포인트까지 오르긴 했지만 지금 과거 한 10년 정도 토울로 쭉 보시면 얼마 전까지 굉장히 스파이크를 했다가 탄력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CBOE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콜옵션하고 그 풋옵션의 매매량을 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지표인데 이게 외가격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상승 방향이든 하락 방향이든 굉장히 도달하기 힘든 그 주가 포인트에 걸어놓는 그런 매매량을 갖고 지표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급등 급락을 상당히 잘 예측을 해줍니다. 그런 지표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쨌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제는 좀 정점을 지난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이런 지표를 봐도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스큐 지수를 보니까 그래도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을 땐 정말 위로 치솟았는데 지금은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이 변동성이 조금은 잦아들지 않았나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이렇게 관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달러들도 급락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 장기 국채 가격도 하락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혼동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대표적인 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죠. 바로 금 가격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금 추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산에 대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야말로 약간 미국 예외주의가 좀 끝이 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주 예상했던 멘트시고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관세 이 망령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논리,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장이 지난주까지는 한 2주 극심해졌다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방금 언급해 주셨던 금가격 상승, 달러 값은 또 하락, 네. 10년물 금리는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스파이크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예외주의가 끝난 거 아니냐. 혹자들은 또 멀리가 보시는 분들은 기축 통화가 끝난 거 아니냐, 뭐 미국의 패권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는데 이런 위기 1년에 꼭 한두 번씩 패턴이 항상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기억해 보시면 7,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인이 뭐니 이런 핑계를 댔었지만 뭐 일주일 만에 한 10% 빠지는 시장이 불과 지난 가을에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 봄에도 한 번 있었고요. 재작년 봄에도 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하면서
단기간에 15% 빠지고 이런 시장이 항상 있습니다. 이때마다 항상 이 자산 가격들이 비정상적으로 꼬이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뭐 이 정도 한두 달의 움직임 가지고 전체 파악해서는 좀 성급하다는 판단이고 어제 잘 우리가 봤죠. 10년물 금리 10점 몇 bp인가요? 10.9bp인가에 떨어지면서 4.3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의 그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정점을 지난 것 같다는 말씀과 지지난주에 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고 다만 변동성은 있을 거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자산 가격의 정상적인 패턴으로 이제 회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매수에 앞장서온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다시 한번 대규모 매수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스트래티지가 최근 3,45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전했는데요. 매입 금액은 약 2억 8,580만 달러, 평균 매수가는 개당 82,618달러였습니다. 이번 매수로 스트래티지의 총 보유량은 53만 1,644 비트코인, 누적 매입가는 약 35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단가는 6만 7,556달러입니다. 세일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다음 매수를 예고했으며 실제 발표 직후 스트래티지 주식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는 이번 매입을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해석하며 비트코인 장기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에 다시 한번 초대형 고래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한 이더리움 고래가 최근 미국 거래소 크라켄에 2만 이더리움, 약 3만 2,040만 달러어치를 입금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고래는 지난 2022년부터 총 12만 이더리움 이상을 축적한 뒤 주기적으로 2만 개씩 매도해 시장 하락 압력을 높여왔습니다. 현재 이 고래는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여전히 보유 중이며 전체 수익은 약 1억 400만 달러, 수익률은 52%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고래는 OKX에서 1,6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최근 한 주간 12% 넘게 하락했고 현재는 1,6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고래 매도세와 낮은 유동성이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